자, 이번 영상에서는 도함수의 활용,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x, 또는 y는 x분의 2x제곱, y는 x 마이너스 2루트 x, 또는 y는 x 플러스 sin x. 자, 이런 그래프들, 그려본 적 있습니까? 그려본 적 없죠?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두 종류 이상의 함수가 섞인 듯한 그런 함수들인데, 이러한 함수들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이런 함수들요, 통틀어가지고 이제 초월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초월함수. 어쨌든, 자, 이런 종류의 함수를 그려볼 건데, 자, 그럼 이런 애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따져봐야 될 게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정의역이라는 거는 함수에서 x값들의 모임을 정의역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그 함수가 있을 때 얘 정의역은 뭡니까? 자, 잘 아시겠지만, 여기 x에다가 못 집어넣을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정의역은 이제 실수 전체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y는 x 빼기 1은 x제곱이라는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얘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자, 여기 분모가 지금 x-1인데 x에다 1 대입하시면 절대 안 되죠. 1 대입하는 순간 분모가 0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정의역은 어떻게 되느냐? x는 1이 아닌 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면, 자, 만약에 y는 x 곱하기 ln x 이런 게 있을 때 얘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자, 요 x가 지금 로그의 진수가 되죠. 로그의 진수인데 그러면 진수 조건에서 x는 무조건 양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x가 0보다 큰 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큰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역을 따져볼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따져야 될 게 이제 대칭성이거든요. 대칭성. 이 대칭성은요, 두 가지를 따집니다. 하나는 y축 대칭이냐, 아니면 원점 대칭이냐, 이걸 따지겠죠. 아주 y축 대칭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fx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가 있죠. 대충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 원점 대칭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함수가 fx는 x세제곱이고요. 자, 대충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근데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함수라고 부르죠. 우함수. 혹은 짝함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짝함수. 자, 근데 요 우함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f-x는 fx랑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지면 이거는 우함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왜 우함수냐, y축 대칭이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왜 우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자, 이거 우함수죠. 요 x제곱 우함수인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f-1은 1 이렇게 될 거고, 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f1은 1 이렇게 되죠. 또 마이너스 1을 또 대입해 볼까요? 그럼 f-2는 4. 또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f2는 4 이렇게 되죠. 잘 보시면 f-1이랑 f2랑 똑같죠. 1도 똑같죠. 마찬가지로 f-1이랑 f2도 4로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우함수는 f-x랑 fx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인 함수,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원점 대칭 함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함수라고 부르죠. 기함수. 다른 말로 이제 홀함수라고 부르는데, 기함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f-x는 마이너스 fx라고 표현하죠. 얘랑 다른 점은 f-x는 그냥 fx랑 똑같은데, 여기서는 f-x랑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fx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달라요. 요 부분이. 그럼 기함수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자, 요거 아주 대표적인 기함수죠. x제곱.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f1을 구해보면은 역시 마이너스 1. 또 f-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그다음 마이너스 f-1을 대입하면은 역시 마이너스 8. 자, 그러면 f-1이랑 마이너스 f1 똑같고, f-2랑 마이너스 f2 똑같죠. 자, 그러면 요 예를 통해서 요 기함수는, 이러한 기함수는 f-x는 마이너스 fx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Y 절편인데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자, XY 절편. 자, 이 XY 절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크게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극대극소 따지는 거. 극대극소 따지는 거랑 함수의 증가와 감소 따지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는 앞에서 뭐를 배웠냐면 도함수가 양수면은 함수 fx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증가한다고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f'x, 즉 도함수가 음수면은 함수 fx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감소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거 기본박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도함수가, 자, F'S,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이차함수 형태로. 그리고 이 점의 X좌표를 A, 이 점의 X좌표를 B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도함수의 보가 어떻게 되냐면, A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죠. 그죠?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B보다 클 때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원래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자, A를 기준해서 도함수의 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A 근방에서는 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럼 이런 모양이 그려지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는 A에서 극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X가 B일 때는 도함수의 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그려지게 되고, 자, 이때는 자, X는 B에서 뭡니까? 극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따져야 될 게, 자, 볼록과 변곡점인데, 지금 화면이 꽉 찼기 때문에 다음 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로 따져야 될 게, 이제 볼록. 볼록하고 변곡점. 자, 이걸 따지셔야 돼요. 자, 먼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는 어떻게 따지냐면요. 자,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 즉 양수면요. 자, 이계도 함수를 2차 함수의 개수처럼 생겨. 2차 함수 x제곱의 개수처럼 생겨서 이게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면, 자, 곡선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근데, 자, 이 곡선을 잘 보시면, 이 점을 경계로 해가지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하고 있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그때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은 곡선이 변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변할 때 그 경계가 되는 점. 그 점을 이제 변곡점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 그래프를요. 자, 대충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충 이렇게, 이계도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자, 먼저 얘부터 보시면, 자, x가 a에서 그 이계도 함수 값이 0이죠. 그리고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이게 플러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가 a일 때, 이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x가 a인 점이 그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원래 함수 대충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자,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 이전에는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면 이계도 함수 보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진다. 위로 볼록하게. A 이후에는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계도 함수 원래 함수는요 아래로 볼록하게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이 이제 변곡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릴 거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계도 함수 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A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X가 A인 점이 그 원래 함수의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고. 요때 이제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자, x가 a일 때는 이제 이계도 함수의 보가 이제 플러스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그 다음에 a 이후에는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져야 될 게 뭐냐면 자,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겠네요. 점근선. 자, 점근선은 그거죠. 이제 그래프가 한없이 다가가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직선을 말하죠.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고일 때 배웠던 y는 x분의 1 그래프 한번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y는 x분의 1 그래프.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자, 이 그래프는 x축에 점점 다가가지만 결코 x축에 닿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y축에 점점 다가가지만 y축에 닿을 수가 없죠. 그러면 x축하고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리다 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 잘 보시면 이 그래프는 자 요것도 점근선이죠. 그리고 요 비스듬한 요 선도 점근선이 됩니다. 근데 요 비스듬한 요 직선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선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마치 그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죠. 이러한 사선 점근선은 어느 때 많이 발생하냐면 막 이런 식으로 가분수 형태일 때. 그죠? 요거 1차식이고 요 2차식이니까 가분수 형태죠. 이 가분수 형태 함수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선 점근선은요.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이제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자, 6가지를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가 정의역을 따져야 된다고 했죠. 정의역. 자, 두 번째가 대칭성. 그러니까 대칭성이라는 거는 아까 했지만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이걸 따지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 대칭성은요, 그냥 안 따지고 넘어가도
별 상관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칭성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x절편, y절편을 따져셔야 되는데, 보통 그냥 y절편만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x절편은 그냥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x, y절편을 모두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 극대 극소. 극대랑 극소.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하고 이제 감소를 따지셔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건 이제 극대 극소를 따진다고만 이제 기억을 하세요. 뭐 너무 길게 하면은 복잡해 보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뭐를 구하냐면, 자,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이런 거 따지는 거랑, 그 다음에 변곡점. 이걸 따지는 건데, 사실 요 볼록하고 변곡점은요, 거의 생략합니다. 아주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요, 거의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5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2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생략해도 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점근선. 점근선인데 점근선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요 극대극소랑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정역도 중요하고. 그래서 요거 정역하고 극대극소, 점근선 얘네가 이제 메인인 것 같습니다. 메인.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하여간 이 여섯 가지를 따져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함수값의 변화 속도를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함수값의 변화 속도. 페이지를 좀 옮겨볼게요. 함수값의 변화 속도. 자, 함수값의 변화 속도를 이제 순서대로 써보면은 lnx, 루트 x, x, x제곱, 2의 x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빠르게 변하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느리게 변합니다. 이게 뭐 하는 얘기냐면, 자, 제일 익숙한 x랑 x제곱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x 같은 경우 함수값이 어떻게 변합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죠? x제곱 같은 경우 어떻게 변해요? 함수값이 1, 4, 9, 16, 25 이 순서대로, 이런 속도로 변하죠. 자, 그러면 누가 함수값이 더 빨리 변하는 거예요? x제곱이 훨씬 빨리 변하게 되죠.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y는 x 그래프 같은 경우, y는 x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y는 x제곱, 즉, 이차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처음엔 좀 느린 듯 하다가, 나중에는, 자, y는 x부터 빠르게 변하죠. 함수값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자, 얘네들 둘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들도 비교를 해보면, 자, lnx가 제일 느리게 변합니다. 이 로그 함수는요, 이 lnx 로그 함수는 이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완만하게 변해요. 완만하게. 마찬가지로 무리함수 루트 x 같은 경우도 상당히 완만하게 변합니다. 완만하게 변하는데, lnx보다 좀 더 빨리 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의 x제곱, 무리수 2의 x제곱 그래프 같은 경우 그려보면요, 굉장히 급하게 변하죠.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자, 요 순서대로 자, 이렇게 가면 느리게 변하고 이쪽으로 가면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왜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분의 x제곱. 자, 우리가 요 함수를 그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의 극한을 알 수 있을까요? 얘는 극한이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 같은 그래프는 어떻게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그렇잖아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도 x가 무한대로 가면 x제곱도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부정형이라 이게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x제곱하고 2의 x제곱하고 누가 더 빠르게 변해요? 2의 x제곱이 더 빠르게 변하죠. 얘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하잖아요. 자, 그러면 느리게 변하는 x제곱은 뭘로 취급하냐? 수취급을 하는 거예요. 숫자. 그래서 요 무한대는 그냥 숫자, 양수로 생각하시는 거고, 2의 x제곱만 무한대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분의 어떤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수분의 숫자. 그럼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은, 얘는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은 함수값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커질 때, x축에 점점 다가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x. 자, 얘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x도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그리고 lnx 같은 경우도, 자, lnx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x가 한없이 커지면은 lnx 값도 같이 커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lnx도 역시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는데, 자, 근데, 자, lnx랑 x가 누가 더 빠릅니까? 자, x가 더 빠르죠. 그죠? lnx가 느리게 되는 거죠. 그럼 lnx 때문에 가는 이 무한대는요, 수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어떤 수니까, 엄청나게 큰 수분의 수니까 0이 되는 거죠.
또 이거 이해하셨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자, ln x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자, 이런 극한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ln x 역시 양의 무한대로 가고 요 x도 양의 무한대로 가네요.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는데 그럼 부정형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ln x랑 x랑 누가 더 빠릅니까? x가 더 빠르죠? 그죠? 그러면 요 lnx 때문에 가는 이 무한대는 숫자 취급하는 거예요. 숫 빼기 무한대. 어떤 수에서 무한대 빼면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은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요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fx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는 2차고 분자는 1차죠. 그러면 이제 진분수꼴의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정의역을 먼저 구해보면은 정의역. 자, 그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의 함수에서는 정의역을 알아낼 때 이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함수의 분모에서는 x에다 뭘 대입하더라도 분모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럴 경우는 x에다 넣지 못할 값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정의역은 실수 전체에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이제 실수 전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대칭성이라는 거는 원점 대칭이냐 아니면 뭐 y 대칭이냐 이걸 따져보셔야 되는데, 대칭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f-x 값을 마이너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f-x는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시면 되죠. 요 식에서.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를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fx는 자, 요 식에서 마이너스만 달아주시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f-x랑 마이너스 fx가 지금 같죠. 무슨 함수다? 기함수고, 기함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대칭성은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XY 절편이에요. XY 절편. 자, XY 절편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편하게 Y 절편만 하나 구해봅시다. 자, Y 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X에다 0 대입하시면 되죠. 즉, F0을 구하시면 되는데, F0은 뭡니까? 0이 될 것이죠. 0이요. 그럼 Y 절편은 0이고, 자,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함수는 0,0을 지나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0,0을 즉,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극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극값. 자, 극값을 구하시려고 하면은, 미분을 해야 되죠. 원래함수를 미분을 해야 됩니다. 즉, f'x를 구해보면, 자, 그냥 결과만 좀 쓸게요. 뭐 이것이 간단하니까 미분하는 건. 목세 미분법을 미분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1분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요거 뭐 충분히 미분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분모를 보시면, 분모는 x에다 뭘 대입해도 항상 양수죠. 그럼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분자만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분자의 그래프만 그리시면 돼요. 즉,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요 그래프만 그리시면 되는데, 자, 얘를 변형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차함수죠. 그리고, x제곱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x의 값은 마이너스, 여기서 x의 값은 1이니까, 요 점이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이제 도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도함수.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때는 플러스, 이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이제 감소했다가 증가하게 되죠. 지금 마이너스 1 근방에서는 이게 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1 근방에서는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가 마이너스일 때, 이 극소구나. 그리고 x가 1일 때 그때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극값을 한번 구합시다. 먼저 극소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니까, 여기,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극소값이 되죠. 즉, f-1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극소값. 그 다음에 극대값은, 자, x에다 1을 대입하시면 되죠. 즉, f1을 구해보면은, 2분의 1이 나오고,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극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극소값과 극대값을 한번 좌표표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 극소값 극대값이 잘 안 보이는데, 뭐, 기억을 해가지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죠. 자,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려보시고,
자, x가 아까처럼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때 이제 극소니까,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극소니까. 그 다음에 아까 x가 1일 때, 극대값이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점이 이제 극대점이 되는 거고, 요때 이제 극대점이니까, 요게 극대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처럼 절편 구하면서 이 0,0을 지나는 거 알아냈죠. 그래서 이제 이 원점을 지나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할 게 이제, 정근선인데, 자, 정근선.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진 건 알았어요. 그런데 x가 하나씩 커질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뻗어나갈까요? 어떻게? 이렇게 뻗어나갈까? 아니면 이렇게 뻗어나갈까? 잘 모르겠죠. 이렇게 뻗어나갈지, 이렇게 뻗어나갈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함수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잖아요. 얘를요, 양의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즉,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 분모는요, 어떻게 됩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죠. 분자도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할 때 부정형인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함수값의 변화를 보시면, x 같은 경우는 함수값의 변화가 1, 2, 3, 4, 5. 자,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x제곱 같은 경우는요, 1, 4, 9, 16, 25 이런 식으로 커지죠. 자, 그럼 함수값이 변화되는 속도가 누가 더 빠릅니까? 이 x제곱 더 빠르죠. x는 더 상대적으로 느리잖아요. 상대적으로 느린 x는 뭐 취급하는 게 수 취급하는 거, 수처럼 취급하는 거, 숫자처럼. 그럼 얘는 뭐가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분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분의 수. 그럼 되게 큰 수분의 수니까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0.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가 한없이 커질 때 0에 가까워지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이 x축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요게 이제 요때 이제 요 x축이 점근선이 되고요. 점근선이 되고 결코 요 그래프가 이 점근선에 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쯤에 우리가 이제 원점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원점 대칭인 걸 알아냈잖아요. 자, 그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얘랑 모양이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좀 많이 삐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원점 대칭인 걸 그냥 넘어갔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모른다고 칩시다. 이게 원점 대칭인지 모른다고 칩시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x가 음수이면서 한없이 작아질 때 그래프가 어떻게 뻗어나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이렇게 뻗어나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원래 함수 있죠. 원래 함수를 음의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알아봅시다. x제곱이기 때문에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여기 분모는 양의 무한대죠. 그렇죠? x 같은 경우는 음의 무한대가 될 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x의 변화 속도가 x제곱 변화 속도가 느리죠.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된다? 수 취급하는 거야. 음수 취급하는 음수. 그럼 무한대분의 음수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0. 자, 그러면은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음수이면서 한없이 작을 때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다만 요게 요 x축에 닿으면 안 됩니다. 닿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그렸으면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왜 변곡 좀 더 정교하게 구하시려고 하면은 변곡점하고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 표시는 좀 더 정교한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보통 넘어가지만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조금 내려갑시다. 밑으로. 자, 여섯 번째, 자, 변곡점. 변곡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택사항이에요. 보통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곡점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계도함수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계도함수 구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결과만 좀 쓸게요. 자, 원래 함수의 이계도함수를 구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세제곱분의 2x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자, 근데 이때도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계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분모는 x에다 뭘 대입해서 항상 양수죠. 그럼 얘는 무시하시고, 이 분자의 그래프만 그리시면 됩니다. 분자를 보시니까 어때요? x가 3차 함수죠. 3차 함수고 x 세제곱의 궤도가 양수니까 이러한 모양의 3차 함수가 됩니다. 끝이 위로 올라가는. 그럼 요 3차 함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식을 0으로 만든 x값은 0, 이 식을 0으로 만든 x값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서 x는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요 3차 함수는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을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의 그래프니까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이기대 함수라고 이제 이기대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기대 함수의 부를 이제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3이 0 사이에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부호가 이기대 함수 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니까 여기 x가 마이너스 3일 때 변곡점이 되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0일 때도 변곡점, 루트 3일 때도 변곡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곡점을 표시해보면, 자,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이제 변곡점이니까, 요점이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면은, 자, 요 점이 이제 변곡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 변곡점이니까, 요 원점, 요 점이 이제 변곡점이 되겠네요. 미음 표시가 됐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x가 루트 3일 때 변곡점이니까, 루트 3이 여기쯤 있다고 하면은, 요 점이 이제 변곡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블록을 좀 표시해보면, 위로 블록이냐 아래 블록을 표시해보면, 자,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을 때는 음수입니다. 이게 함수의 부호가 음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 음수일 때 위로 블록, 양수일 때 아래로 블록.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함수의 부호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의 관계를. 자,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을 때는 지금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자, 요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위로 블록이게끔, 이렇게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루트 3의 0 사이에서는 아래로 블록이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의 0 사이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0에서 루트 3에서는 다시 위로 블록이죠. 0에서 루트 3까지는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루트 3보다 이제 다시 클 때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요. 쌤은 사실 이렇게 막 정확하게 못 그렸어요. 정확하게 못 그렸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잘 보시면, 이 분모가 1차식이고 분자가 2차식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분수꼴이 되는 거예요. 가분수꼴. 자, 정역을 한번 봅시다. 정역. 자, 정역은, 자, 분모를 보시면 분모가 x-1이에요. 그럼 x에다가 절대로 1을 대입하시면 안 되죠. 그럼 정역은 어떻게 되냐? x는 1이 아닌 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x가 1이 아니다. 그러면요, x는 1이라는 요 직선 있죠. 이 수직선이요. 얘가 뭐가 되냐면 그 점근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거 염두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대칭성을 따져야 되는데,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이나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무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시간만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건 무시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y절편만 구해봅시다. y절편. y절편 어떻게 해야 합니다. x에다 0 대입하시면 되죠. 즉, f0을 구하시면요, 얘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요 식을 통해서, 요 함수는 0, 마이너스를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극값을 구하셔야 돼요. 극값. 미분하시면 되죠. 자, 얘 미분해 봅시다. 그럼 f'x는, 자, 결론만 좀 쓸게요. x-1의 제곱분의 x 곱하기 x-2로 이렇게 미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분모는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항상 양수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무시하시고, 요 분자의 그래프만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분자가 지금 2차 함수죠. 2차 함수고, 여기서 x값은 0, 여기서 x값은 2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0하고 2니까, 여기가 0, 여기가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도함수의 부호는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 자, 이렇게 될 거죠. 자, 그러면, 자, 원래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0 근방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요,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x는 0에서 원래 함수는 극대라는 걸 요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근방에서, 자, 원래 함수는요,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기 때문에 감소했다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럼 x는 2에서 극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극대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요 함수의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되죠. 즉 f0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미 마이너스 1인 거 이미 여기서 구해놨잖아요. f0은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극대값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이. 그 다음에 극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즉 f2를 구하시면은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3이 됩니다. 요게 이제 그러면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을 좌표평면에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일단 0, 마이너스를 표시해 보시면, 자, 여기 지금 0, 마이너스 1이고, 자, 0, 마이너스 1이 극대점이잖아요. 그러면 극대점이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2, 3이 극소값이잖아요. 2, 3이, 자, 극소값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는 이렇게, 극소점이니까, 다시. 자, 요 점이 극소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부족할 것 같아서 0, 마이너스 지울게요. 지운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써먹었으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뭘 하시면 돼요? 정근선을 이제 구해야 되죠. 정근선. 근데 아까, 정역 x는 1이 아닌 실수라고 했죠. 그러면 x는 1이 정근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는 1을요, 마치 정근선처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근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정근선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한번 표시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x를요, 요 그래프가, 자, 1로 다가갈 때, 요 직선에 다가갈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질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 이제 요 그래프가 x 1로 다가갈 때, 요 모양을 알기 위해서 뭘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1 플로 갈 때. 왜냐면 1보다 크면서 1로 다가가는 거니까, x가 1 플로 갈 때, 요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즉,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1뿌리라고 한다고 하면 1뿌리라고 1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기 때문에 이 분모인 x-1은 어떻게 될 거냐면 0인데 0보다 조금 큰수기 0뿌리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0뿌리면은 0보다 조금 큰 수거든요. 0보다 아주 조금 큰 수기 때문에 얘를 0.00001로 보세요. 그럼 0.0000 대 1은요. 양의 무한대가 돼요. 양의 무한대.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요 그래프가 1로 다가갈 때, 즉 1보다 좀 작으면서 1로 다가갈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럼 그걸 알려면 하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1 마로 갈 때, 요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자, 일단 x가 1 마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1 마라고 하면은 x가 1보다 조금 작은 수니까 x-1은 어떻게 될 거냐면 0이긴 0인데 0보다 조금 작은 0마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1이 될 거죠. 0마는 자, 0보다 조금 작은 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0.00001 뭐 이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0.000분의 1은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럼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x가 1 불로 갈 때, 저기, 양의 무한대니까, 이 그래프는 1로 다가가면서요, 1로 다가가면서 계속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다만, 요 x가 1인 요 직선 있죠. 요 수직선에는 절대로 닿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1 마로 갈 때,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 그래프는요, 자, 요 직선에 다가가면서 점점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또 정근선이 또 있습니다. 왜 정근선이 또 있냐면, 자, 이게 보시면 가분수 형태잖아요. 가분수 형태일 경우에는, 함수가 가분수 형태일 경우는, 사선 정근선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선 정근선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마치 1차 함수 형태인 요런 직선을 이제 사선 정근선이라고 하는데, 요 사선 정근선은 어떻게 구할 거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 사선 정근선은요, 원리 함수가 이거잖아요. 근데 이 가분수인데 가분수를 대분수 형태로 고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고치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왜 2분의 5라는 가분수가 있으면 이거 대분수 고칠 때 어떻게 돼요? 이 분자인 5를 분모는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2는 4, 나머지가 1 나올 거고, 요 2는 앞으로 가고, 요 나눈수 2는 분자로 가고, 1은 분자네. 분모로 가고, 1은 분자로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있죠? 요거를 자, 분모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모를요, 분자를, 자꾸 헷갈리는 거겠네. 요 분모 x-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그러면 자, 여기 뭐 와야 돼요? x가 와야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면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자, 요 함수는 대분수 형태로 고쳐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fx는 x를 앞으로 보내시고, 그냥 플러스, 그 다음 x 마이너스 1을 분모로 보내시고, 1을 분자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요 함수를 일단 대분수 형태로 고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극한을 구하셔야 돼요.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다음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게.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 알아볼게요.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x는 무한대로 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x-1은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0이 되죠. 0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안 없어지죠. 그럼 x만 남는 거예요. 요 x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자 x는 여기 있는 x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이고 요거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되죠. 0이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결국 요 x만 남게 되겠네요. 그죠? x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나 음의 무한대로 가나 이렇게 x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점근선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y는 x이죠. y는 x가 요 함수의 사선 점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나요? y는 x. 자, 그리 쉽죠. 근데 점근선이니까 좀 이렇게 점선으로, 이거 많이 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좀 삐뚤어진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면은,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만 남는다고 하면은, 요 그래프는 요게 점점 요 y는 x라는 요 사선 점근선에 점점 다가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많이 삐뚤어졌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도 y는 x에게 점점 다가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 그래프는 그려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변곡점 구하셨는데 변곡점은 이제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곡점을 구해보면요, 변곡점 없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